네, 안녕하세요. 오디라이프 유겸입니다. 정말로 얼굴로 이렇게 찍는 건 오랜만이죠. 제가 요새 영상을 거의 제 채널에는 올리질 않았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기회가 돼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로이코에 가고 있어요. 그 로이코에 다들 뭐 아시겠지만 로이코에서는 지금 맥킨토시를 주력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스피커가 새로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뭐 리뷰 준비할 겸 구경도 할 겸 오랜만에 또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보러 갈 오디오가 맥킨토시의 ML1 마크 2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원래 마크 2잖아요. ML1이 70년대에 나왔던 초기 맥킨토시 스피커예요. 근데 맥킨토시라고 하면은 다들 앰프를 먼저 생각하지 스피커는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맥킨토시 스피커들이 모양이 정말로 특이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드라이버를 일렬로 쭉 배치를 해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스피커인데, 그런데 이 ML1 마크 2는 굉장히 빈티지한 그런 스피커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해요. 평범하고, 그리고 또 반전 매력이 있어요. 그릴을 끼워놨을 때에는 정말 예전 그 빈티지 오디오의 느낌이 나는데, 이 그릴을 벗겨놓으면, 그릴을 벗겨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또 현대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피커여서 두 가지 매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들어보진 못해서 소리가 어떻다라고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따가 충분히 들어본 뒤에 영상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스피커 자체에 목재 스탠드가 부착되어 있긴 하지만 괴짝형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이 녀석은 드라이버가 5개가 전면에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개를 또 포회 위로 나눠 놨어요. 보통 제가 익숙하게 보는 그런 그 정도 사이즈의 괴짝형 스피커라고 하면은 많아봤자 3웨이 정도거든요. 우퍼, 미드, 트위터. 근데 얘는 우퍼, 미드 어퍼, 그 다음에 트위터, 이렇게 4개로 나눠놨고요. 드라이버 역시 저역을 12인치 짜리 우퍼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빵빵한 그런 저역을 들려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드도 2발, 그 가운데 미드 어퍼 1발, 가장 위쪽에 트위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괴짝형 치고는 많은 드라이버를 부착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는 짐작이 잘 안 가요. 과연 맥킨토시가 생긴 것처럼 아니면 예전에 그 70년대 맥킨토시의 느낌을 소리에서도 가지고 있을지, 그게 아니면 생긴 것은 전통을 따랐지만 소리는 현대적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을지,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열심히 달려가서 들어본 뒤에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품 모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라이막스 APCB에 네, 클라이막스 DSM에 네. 그다음에 모멘텀 HD 프리앰프에 모멘텀
HD 프리앰프. HD 프리앰프.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M400 MXV 제품이에요. MXV. 네. 처음 나. 네, 이제 에메론 마크2 다 들어보고 집에 가는 중인데요. 이게 생각 같아서는 사실 감이 잘 안 왔어요. 이게 어느 쪽 소리일까? 과연 그 옛날, 그러니까 70년대 본인들이 원래 만들었던 그 소리 그대로, 맥킨의 고유의 소리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조금 현대적으로 바꾼 건지, 아니면은 모양은 70년대를 따랐지만 소리 자체는 아예 바꾼 그런 스피커인지 좀 몰랐었는데, 사실 제가 ML1 그 원래 70년대 스피커를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기존의 맥킨의 사운드를 생각해 봤을 때라면 그때 나왔던 스피커하고는 소리적으로는 아예 다른 그런 새로운 스피커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장점과 단점이라기보다는 한계점 혹은 뭐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점이 하나가 뚜렷하게 있는 그런 스피커였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소리의 이탈감 혹은 뭐 확산감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보통의 괴짝 스피커들의 특징이잖아요. 나무 인클로저의 울림까지도 소리로 표현하고 활용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얘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기 드물게 이런 나무 목재를 사용할 때에도 MD가 아니라 순수 그 월넛, 그 호두나무를 사용했다는 점, 그 목재 인클로저까지도 포함한 그런 자연스러운 확산음 자체가 듣기가 굉장히 편했고요. 그러면서도 드라이버의 성능 자체는 굉장히 고성능이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또렷해요. 또렷하고 좀 현대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괴짝의 울림이 더해지니까 자연스러운 그 잔향이 입혀진다? 소리가 예쁘게 포장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적어도 중고형 면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톤도 정확하면서도 예쁘게 포장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저역인데요. 뭐 저역이 나쁘다 안 터진다 이게 아니라 저역을 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스피커 자체가 쉽게 구동될 만한 그런 녀석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조금 그 매킨토시 홈페이지에 쓰여져 있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매킨토시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600W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큰 볼륨, 큰 파워까지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피커이면서 비교적 낮은 출력으로도 예쁜 소리를 내줄 수가 있다,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실상 들어보니까 앞에 말은 맞았어요. 볼륨이 확 커지더라도 얘가 충분히 그걸 다 소화해냅니다. 스피커 자체에서 쭉 선형적으로 올라가고 볼륨에 맞춰서 스케일도 커지고, 그러면서 뭐 무리 없이, 그러니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굉장히 소화를 잘 해줬는데, 앰프의 출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저역이 안 터질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물려서 듣고 온 앰프가 300W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노 300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채널당 300W씩 물려서 들었는데도 저역이 쉽게 터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난제 혹은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 같아요. 이걸 제대로 구현이 된다면,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에 그 12인치 우퍼의 저역이 제대로 터지게만 된다면 굉장히 훌륭한 스피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걸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여기서 보다 더 상급의 앰프를 물린다는 것은, 지금 그 맥킨 브랜드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좀 가격적으로 많이 언밸런스가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함께 물려 있었던 그 프리앰프 C8, 욕 아닙니다, C8이라는 그 프리앰프에다가 그 프리앰프 기능에 그 톤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톤을 한 3에서 5dB 정도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또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중고역이 선도 깔끔하고 확산도 좋고 굉장히 예쁘고 유리하게 잘 나왔는데, 대신에 소리가 조금 가볍다, 저역이
이 같은 볼륨이면 여기서 저역이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저역이 조금 더 단단해야 되는데, 저역이 조금 더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들었었는데, 이 톤 밸런스를 5dB를 올려놓고 들으니까 그제서야 이게 원래 이 정도 나오는 저역이었구나, 얘가 저역이 안 나오는 그런 스피커가 아니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앰프 클래스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은 뭐 클래스 D로 가더라도 조금 더 고출력으로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그런 앰프를 물린다든지, 아니면은 저역 쪽에다가 저역 전용의 고출력 앰프를 물려놓는 그런 바이앰핑 식의 어떤 방법을 쓴다면 더 좋을 만한 그런 스피커였습니다. 뭐 물론 지금 상황에서도 그 저역 베이스 톤을 올린 상태에서의 그 소리는 절대로 저는 나쁜 소리가 아니었고요. 생긴 것도 그랬고 소리도 그랬고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리뷰 준비 다 그렇게 잘 마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제품들을 한번씩 쭉 돌아가면서 한번 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로이코 방문했을 때 하고는 그 시청실 안에 제품이 방 하나가 싹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는 당시에 로이코에서 소너스 파베르를 취급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소너스 파베르가 로이코로 돌아오면서 그쪽 방을 소너스 파베르하고 덴다고스티노 앰프를 매칭을 해 놨는데, 그러니까 가격대 자체가 지금 제가 오늘 주로 들어왔던 그 ML1 마크 2하고는 차이가 다른,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그런 제품이겠죠. 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원래 이전에 뭐 깊이 들은 건 아니지만 그때 들었던 아마티 G5가 이 정도 스펙, 이 정도 포텐이 터진다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듣다가 순간 그 벽 뒤쪽에 별도의 우퍼를 혹시 설치해 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대의 레이어감이라든지 깊이감, 정의감, 뭐 저역의 단단함, 뭐 이런 게 굳이 따로 나눠서 표현하고 싶지 않고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리가 굉장히 밀도 있고 두꺼우면서도 또 그 소너스 파벨의 특유의 현소리 있죠.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잘 유지를 하는 그런 소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실 이 같은 구성이 올해 초에 그 하이파이 클럽 오디오 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소리는 뭐 물론 좋았지만 이 정도 소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평도 뭐 괜찮았는데 사실 이 정도 소리라고 느끼는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제대로 꾸며놓은 아마티가 이런 식의 소리가 나는구나, 이 앰프와의 매칭이 이 정도의 포텐이 터지는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은 오디오 매니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여러 가지 오디오를 듣는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오디오 쇼를 가야죠. 그 모든 국내에서 취급하는 네노라는 제품들이 한 장소에 모이고 그곳에서 쉽게 뭐 부스 하나 옮겨가서 각 브랜드의 플래그십 제품들을 다 들어볼 수가 있고, 뭐 저도 그런 그런 게 너무나 뭐 기회가 흔치가 않으니까 국내에서는, 그래서 오디오쇼를 찾아가는 편이긴 한데 거기에서는 이런 제품이 있구나, 이런 제품이 있고 이런 음색이 있고 이런 톤이 있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도까지만 예측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소리가 조금 좀 깨끗한 게 좋다, 아니면 나는 좀 다크하게 짙은 게 좋다, 아니면은 좀 직선적으로 쭉 뻗어나가는 게 좋다, 아니면은 나는 그런 직접음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홀 사운드를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좋다, 이런 정도의 그런 취향에 맞는 스피커 라인을 잡으러 그런 어떤 스피커가 그런 유형의 소리를 내는가, 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해당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그 판매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시 그 전용 시청실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 정도 급에 되는 제품이라면 가셔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은 훨씬 더 기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실 거고 오디오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서는 못 들어보잖아요. 저 정도의 세팅을 갖출 수 있는 그 집이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볼륨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고요. 근데 어디 쉽게 예를 들어서 주말에 나들이나 간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보는 건 공짜입니다. 예,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막지 않아요. 제가 여태까지 가봤던 여러 시청실 어느 사장님들, 어느 관계자분들 모두 환영하면 환영하고 설명을 잘 더 해주시려고 노력하면 노력을 했지, 귀찮아한다거나 뭐 물건을 팔려고 막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저런 전용 시청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들 마니아 분들의 그런 마인드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가셔서 직접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데 갈 거예요. 다른 데 지금 가볼 만한 데가 많은데 제가 바쁜 거 좀 마무리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 겨울 내내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